쿠팡이 뉴욕 상장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쿠팡의 상장 티커는 CPNG이고요. 시장은 쿠팡의 기업 가치를 250억에서 400억 사이로 추정하면서 빠르면 3월 상장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모 가격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투자자들의 반응은 벌써부터 뜨거운데요.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쿠팡에 대해 기본기부터 다져봅니다. 쿠팡은 2010년 공식 출범 이후 10년 만에 매출 13조 원대, 다각화된 사업 부분을 보유한 유통강자로 고속 성장했습니다. 이 같은 성장의 원동력을 파악하려면 쿠팡의 물류 선순환 구조와 혁신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쿠팡의 성장을 견인한 핵심은 로켓 배송입니다. 2014년 본격 도입되어 월 2,900원의 저렴한 구독료를 지불하면 단 한 가지 상품이라도 무료로 이길 배송해주는 로켓 배송이란 고유 명사는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쿠팡의 유통 혁신을 대표하는 대명사죠. 쿠팡은 고객이 월 구독료만 지불하면 로켓 배송의 물류 비용은 쿠팡에서 부담하므로 매출이 올라갈수록 손실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사업을 안정시켜 주문량을 늘리고 이를 통해 택배의 단가를 낮춰야 하는 데다가 이와 동시에 물류센터 등 유통 시스템의 지속적 구축이 필수적이라 엄청난 출혈을 각오하지 않으면 신생기업으로선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도전이었죠. 쿠팡이 이런 도전에 성공할 수 있던 키워드는 직접 고용과 직매입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로켓 배송은 천문학적인 물류비를 발생시키므로 쿠팡은 쿠팡 친구라고 불리는 택배기사의 직접 고용 방식을 통해 물류비를 제한했고, 쿠팡 플렉스라는 아웃소싱을 통해 정규직 공백을 효율적으로 메꿨죠. 신속한 배송과 이익 증대를 위하여 직매입이란 카드도 활용했습니다. 상품의 직매입을 통해 배송의 신속성과 품질 관리를 균일하게 유지했고, 로켓 배송의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쿠팡의 점유율이 올라가므로 상품의 매입 가격 협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게 되고, 물동량 증가에 따른 배송 밀집도 증가로 인해서 택배 단가도 하락해 궁극적으로 이익률이 개선되는 선순환으로 이어지면서 쿠팡이 성장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토대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했고, 부족한 운영자금은 손정희의 비전 펀드 등 외부 투자 유치를 통해 해결해 20년 기준 이제는 30개 이상 도시에 100개 이상의 물류센터, 15,000명 이상의 정규직 쿠팡 친구를 갖추어 로켓 배송의 전국만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로켓 배송이 지난 쿠팡의 성장을 이끌어왔다면, 이번에 설명할 풀필먼트 서비스와 택배 사업의 진출은 쿠팡을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한 단계 진화시킬 혁신입니다. 쿠팡의 풀필먼트 서비스는 로켓 제휴라고 하는데, 쿠팡의 알고리즘이 필요한 재고를 예측해 셀러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면 셀러가 쿠팡의 로켓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시키고 쿠팡이 직매입하여 상품 보관부터 로켓 배송, CS인대까지 쿠팡이 일괄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쿠팡 입장에서 보면 로켓 제휴 서비스는 쿠팡의 만성적자 해결에 도움을 줄 묘수인데, 로켓 제휴 수수료는 사실상 100% 순이익이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쿠팡은 이미 직매입 유통 구조를 위해 창고, 배송 차량, 인력 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한 상태이므로 로켓 제휴에 추가로 투입되어야 하는 비용이 거의 없어 로켓 제휴 수수료가 그대로 이익에 반영되기 때문에 재무구조 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 로켓 제휴를 통해 쿠팡의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공고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쿠팡은 로켓 제휴를 통해 셀러에게 운송비 절감 효과를 누리게 해주고, 소비자들에게는 더 많은 품목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빠른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쿠팡 구독자가 증가하게 되고, 로켓 제휴 태그가 별도로 부여된 셀러의 상품 노출 빈도가 높아져 셀러의 매출액 증가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도를 만들기 때문이죠. 물론 이 판을 만든 쿠팡은 더 큰 매출액을 가져가게 되면서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로켓 제휴 같은 풀필먼트 서비스를 쿠팡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통공룡인 CJ 대한통운도 재작년 풀필먼트 센터를 구축했고, 이커머스상의 여러 셀러들을 화주로 확보할 계획도 발표한 바 있습니다. CJ 오쇼핑은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CJ 대한통운은 쿠팡 같은 마켓플레이스도 없고 로켓와우 클럽 같은 구독 서비스도 없어요. 셀러들 입장에선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해도 비용 절감 효과 말고는 얻는 것이 없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셀렉션을 제공하는 것도 아니고 마켓플레이스에서의 노출이 증가하는 것도 아니어서 셀러 입장에선 쿠팡을 선택하지 않고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를 이용할 이유가 적어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네요.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쿠팡의 택배 사업자 자격 취득 또한 풀필먼트 서비스 확대를 견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보는 게 타당해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2018년 잠깐 택배 사업자 자격을 취득했던 때를 제외하면 원래 택배 사업자 자격 없이 로켓 배송을 운영했었어요. 때문에 쿠팡이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2018년 취득한 택배 사업자 자격도 2019년 갑자기 자진 반납해버렸고, 이후 쭉 택배 사업자가 아닌 상태로 온 거라고 보면 돼요. 당시 쿠팡의 택배 사업자 자격 자진 반납에 대해 제3자 배송의 준비가 생각보다 미흡하여 직매입 로켓 배송에 집중하는 취지로 반납했다라고 그 이유를 추론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쿠팡이 로켓 제휴 런칭 이후 다시 택배 사업자의 지위를 취득하면서 제3자 배송으로 불리는 풀필먼트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더불어 이전까진 택배 사업자 자격이 없어 상품이 물류창고 입고시 이를 매입한 후 배송했어야 했는데, 택배 사업자 자격을 확보할 경우 상품 매입 없이도 배송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풀필먼트 서비스 비즈니스 구조의 변경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과, 최근 택배 업체 간 원가 경쟁력 차이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풀필먼트 서비스가 다른 이커머스 업체로 보편화될 경우 택배 사업자 지위를 활용해 택배의 단가 경쟁력을 갖고 CJ 아성도 한번 노려볼 만한 것이
것이므로 이번 택배 사업자 자격 취득이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부분도 쿠팡의 더 큰 성장을 위한 걸음이라고 이해해도 좋을 것 같아요. 물류를 통해 덩치를 키웠다면 쿠팡의 다음 목표는 확장성에 초점을 둔 신사업 발굴입니다. 쿠팡의 추정 계열도를 보면 물류와 유통과 관련된 종속회사인 쿠팡 풀필먼트, 쿠팡 로지스틱스 외에 2018년 인수한 펜션 예약 서비스 업체인 떠나요, 핀테크 업체인 쿠페이, PB 사업을 하고 있는 CPLB, OTT 사업을 하고 있는 훅 디지털 등 결제와 레저 등으로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쿠팡 이츠, 해외 직구 플랫폼, 직매입을 통한 의류시장 진출 등 쿠팡이란 생태계를 확대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쿠팡의 신규 사업들은 이제 막 태동 단계이긴 하지만 로켓 배송으로 확보된 인프라와 트래픽을 바탕으로 쿠팡 이츠의 점유율도 무섭게 올라가는 중이고 수익 개선을 위한 쿠팡의 자체 PB 상품들이 자연스레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들어오고 있죠. 또한 쿠팡은 또 한 번의 물류 혁신을 준비 중인데요. 대구 첨단 물류센터를 스마트 물류시설로 만들어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장래에 자율주행을 도입해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단번에 줄이며 24시간 쉬지 않고 물류센터와 배송 차량이 자동으로 운행되는 완벽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막 시작하고 있습니다. 리스크 포인트도 살펴보면 3가지 정도를 추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의 특징은 압도적 1위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중국과 미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이미 과점화된 것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죠. 중국은 타오바오와 티모를 운영하는 알리바바가 이커머스 시장의 약 56%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 또한 아마존이 시장 점유율 38%로 독보적입니다. 월마트와 이베이까지 합치면 탑 3 업체가 시장의 50%를 점유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2019년 기준으로 135조 원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 중에서 네이버를 제외하고 쿠팡의 시장 점유율은 고작 9.6%로 추산되며 어느 업체 하나가 과점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존이 11번가와 지분 참여 약정을 추진하며 국내 진출을 타진하는 등 경쟁 심화 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 효율화에 대한 우려도 높아진 추세입니다. 더불어 아직까지는 국내 유통업계의 오프라인 점유율이 60% 정도 되므로 한정된 경영 환경 속에서 다수의 경쟁에 노출된 이커머스 사업만으로는 매출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분명히 존재하고 풀필먼트 서비스에서 CJ 대한통운이 쿠팡에 비해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CJ 대한통운은 2020년 기준으로 국내 택배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공룡입니다. 쿠팡의 풀필먼트 서비스인 로켓제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이커머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자 할 경우 쿠팡의 대척점에 있는 네이버와 새롭게 국내 시장에 진출할 아마존이 CJ 대한통운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대1 대항마로서는 CJ 대한통운의 풀필먼트 서비스의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지만 2020년 초 네이버가 쇼핑 사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 천명한 만큼 현재까지는 물류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플랫폼 비즈니스만 운영 중인 네이버나 아마존과 손잡을 11번가가 재고관리와 풀필먼트 서비스를 CJ 대한통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 운영한다면 그때에도 쿠팡이 셀러들의 선택지에서 우위를 점할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될지 모릅니다. 쿠팡이 물류혁신과 OTT, 쿠팡 이츠 등 신규 사업에 진출하며 만성 적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다양한 이유에서 적자 구조를 조기 해소하지 못할 경우 초기 상장 자금 소진 후 운전 자금 마련을 위한 잦은 증자가 이뤄질 수 있고 이는 시장 신뢰 저하로 이어져 아마존 비즈니스 모델 달성을 통한 재무구조 해소라는 쿠팡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의구심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C, 아마존 등 유사업체들과의 비교 대상으로 도마에 오르며 상장 가격에 따라 결국 주주들의 손으로 귀결될 확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죠. 이 같은 이유로 쿠팡은 기업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시장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갈리는 회사인데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르며 연 성장률 113%라는 경이적인 성장률을 달성한 K-뉴커머스의 선구자라는 견해와 무리한 점유율 확대를 위한 과도한 출혈 경쟁의 결과로 더 이상의 외부 수혈 없이는 존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입장이 갈리는 편입니다. 이번 뉴욕 증시 상장을 통해 쿠팡은 이익을 내는 회사를 위해 혁신을 위한 자금을 수혈하고자 할 텐데요. 성장과 혁신의 아이콘인 쿠팡이 한국의 성공적인 유니콘으로 그 이름이 빛나길 기원해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